먼저 출산율 2.1 이하를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남녀 한 쌍당 2명의 아이가 생겨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계는 천천히 저출산으로 진입 중이고 한국의 압도적임에 가려져 주목을 덜 받지만 비교적 선진국의 집합인 OECD 다른 국가들도 평균 출산율 1.5 수준으로 이미 저출산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이 줄어드는 큰 이유는 돈입니다. 옛날부터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는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4인 가족의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집안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던 여성들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면서 맞벌이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맞벌이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도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게 됩니다. 왜 갈수록 벌어오는 돈은 많아지는데 생활은 더 힘들어질까요? 첫째, 지출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말합니다. 이 생활비가 오르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 분야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실 가격만 보면 상당히 비싼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사치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깁니다. 여름에 당연하다는 듯 켜는 에어컨은 언제부터 당연한 거였을까요? 이처럼 예전에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을 유지하는 데 당연한 필수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생활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내 집 마련 비용을 올려서 고정 지출을 크게 늘렸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지출하는 임대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른 임대료는 고스란히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 가격 상승에 기여하면서 생활비 증가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의 소득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과 같은 형태의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고 가족의 규모가 줄어드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 세계에서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해도 한국은 너무나도 심각한 저출산 상태입니다. 역시나 큰 원인은 돈입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생활비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보다 심한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버려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의 수준으로 가버리자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포기하고 혼자 사는 각자 도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기 단계로 가다 보니 청년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안 된다라는 자기 반성을 했으나 점점 사회의 불을 독점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며 기성세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뤘어야 할 남녀는 이제는 경쟁만이 남아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도 이제는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막는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는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결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바로 교육비 때문입니다. 집값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큰 이유라면 교육비는 아이를 낳지 않는 큰 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18까지 키우는데 비용이 4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평균 연령이 29세인데 19부터 10년간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저 금액이니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오롯이 성년으로 키워 사회로 내보내기까지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렸을까요? 높은 스펙 경쟁,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공동체의 붕괴 때문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또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간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꿔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을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되면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공동체는 붕괴되어 자녀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부모는 이 공백을 메꿔줄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학원입니다. 2024년 현재 학원은 단순히 아이를 더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직접 양육을 할 여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위탁보호소입니다. 물론 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모의 시간이 더 줄어들수록 사회라는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수록 아이는 더 오래 학원에 머물러야 하고 그만큼 지불하는 돈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큰 원인인 돈이라는 제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분명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부모가 되는 청년 세대 본인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식의 미래입니다. 기성세대가 현재 청년 세대를 두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도 아들, 딸 놓고 잘만 살았다. 사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베이비붐처럼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빈곤에 시달려도 아이는 잘만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순위로 바라는 게 뭘까요? 나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나는 지금 살기 어렵더라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이를 잘 낳습니다. 지금의 2030 세대를 부르는 말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슬픈 말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절대 지금의 청년들이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내 자식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미래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이타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단기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출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아이를 낳을 당사자인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어야 하고 내 자식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먼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돼야겠죠? 하지만 전 세계 직업의 수를 반토막 내버릴 타노스, AI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숫자는 이미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구글에서 AI 도입으로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로 인한 직업 소멸이 2024년 지금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세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더라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더 힘듭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성장기를 되돌아봅시다. 공동체가 붕괴된 사회에서 부모의 맞벌이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 위탁되어 지옥 같은 경쟁을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들이 자기 자식이 앞으로 겪게 될 성장기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원들을 전전하는 지옥 같은 경쟁입니다. 거기다 그 지옥 같은 경쟁을 견디고 성장한 후의 미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더 어둡다면 절대 아이를 낳을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2023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미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동안 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 지금이 2%인 걸 감안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의 사회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가할 노인 부양비도 큰 문제가 됩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 예상에 따르면 현재 17.5% 수준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사회로 진출할 시기인 2050년이 되면 무려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생산 연령 인구 대비 고령 인구로 계산한 노년 부양비는 지금보다 무려 3배 넘게 증가합니다. 이 말은 2050년에는 지금 내는 돈보다 무려 3배는 더 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경제는 힘든데 일할 사람은 없고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 태어난 우리 아이가 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행복한 성장기를 겪어 성장한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갖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내 자식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출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준다는 식의 단기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은 절대로 출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만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한 세대라고 보았을 때 최소한 몇 세대 걸쳐 행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큰 제약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여성의 가임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에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건 한국 완전 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인구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장기적인 접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 받을 충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